네, CBS 박정현 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과 함께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 자, 오늘도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오늘 수도권을 종횡무진 활약하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수도권을 종횡무진하냐? 수도권 선거운동 열심히 하셨다고. 일산. 오늘 예. 고향에서 김문수 후보와 함께 맞습니다. 사진 봤습니다. 사진도 있나요? 예, 그럼요.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더군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예. 그럼 뭐예요? 왜요? 참다. 맥 소장님. 네. 김 좀 빼지 마십시오. 서영주 전 서영주 예. 전 부대변인, 예.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서영주입니다. 예. 그럼 뭐 하냐고 제가 찬물이 끼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좀 갑자기 그 네 글자로 또 찬물이 또 확 끼얹어지더라고요. 왜 어떤 네 글자? 부정선거. 또 이분이 방송을 잘하시네. 바로 주제로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마치 각본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안 써져 있는데 네, 자연스러웠어요.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자, 바로 들어가면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공개 행보를 했어요. 사실 김계리 변호사 식당 갔다. 그리고 동작대교 아래서 강아지랑 나타났다. 이어서 세 번째 영화 관람 얘기인데 영화 볼 수 있죠. 근데 영화 주제가 문제입니다. 이용돈 PD가 제작한 다큐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보기에 극장에 갔다고 하는데 전환길 강사 초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제작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현장 영상을 저희가 보고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게 주권 행사인데 이 주권 행사마저 이렇게 부사된다면 그동안 예, 지금 우리 김재혁 최고가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모습이 화면에 나갔는데, 자 일단은 저희 노컷에서 촬영해온 영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행보를 보고 부고를 끓고 있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제 그분은 우리가 관계 없는 분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SNS에 글을 바로 올렸습니다. 자, 김재혁 최고. 그동안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이 열세였잖아요. 네. 뭐 여론조사 보면 다 열세였는데 사실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후보도 약간의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실수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20원 원가라든가 그리고 또 TV 토론에서 뭐 그렇게 압도적이지 못했어요. 예. 기대치가 높았는데 거기에 압도적이지 못하고 또 태도 면에 있어서 뭐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뭐 이런 식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야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 근데 그게 오늘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영화. 네, 이 영화 가시는 바람에 아하. 그동안에 무슨 뭐 우리가 비대위에서 커피 갖다 놓고서 뭐 퍼포먼스도 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만나서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원가 120원. 하소연도 듣고 뭐 여러 가지로 야 이거 뭐 태도가 영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좀 나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오늘 이 영화를 주심으로 해서 거의 지금 앞으로 며칠 동안은 다 이 영화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예. 그게 계속 기사가 나올 것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거가 어떻게 되든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되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거나 아니면 실제로 아직도 내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까 저기 환호하듯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어라는 망상이 계속 되고 있든가. 그다음에 이런 모든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진전될지에 대한 인지 능력 자체를 상당히 이렇게 그게 결여됐거나 아니면 셋 모두이든가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가뜩이나 김건희 여사가 쇼핑백을 무슨 뭐 샤넬백을 어디에 바꿨느냐 돈을 주고 바꿨느냐 뭐 어쩌네 무슨 뭐 6,300만 원짜리 목걸이가 사라졌네 어쩌네 해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저희한테 타격인데 예. 아주 부부가 쌍으로 우리를 망치는구나. 이거 너무 심한 얘기인 거 아는데요. 예. 아니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을 이렇게까지 괴멸시킬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답답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걸 뭐라고 비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더 큰 문제는 아직도 그분을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신봉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백 소장님.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가 이제 한 13일 남았는데 예. 사전 투표까지 8일 남았고요. 복장이 터질 거예요. 음. 복장이 터진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장이 터지면요. 치유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제가 보는 거는 이분은 위험한 인물은 맞구나.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그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죄라고 해야 되나 행위로 파면당한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늘 영화관 가서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나 또 부정선거에 대한 영화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민주주의 가치를 또 파괴하는 행위에 본인이 동참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 여전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닌다는 거.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절연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절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파괴자를 가두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도 국민한 사람으로 화가 나지만 선거라는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복장 터지고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는 씬스틸러라고 그러잖아요. 좀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이 영화에 재미를 줄 때 이 사람은 씬 브레이커예요. 아 이번 선거에. 예, 그렇죠. 그 대목마다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국민의힘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이 한 교착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선거에서 물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매우 잘하긴 했으나 몇 가지 공격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빌미로 한번 공격을 해볼까 하는데 이 부정선거 이 영화를 보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거의 디스트로이어입니다. 자, 저 영화 보시라는 의미 전혀 아니고요. 일단 포스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포스터 사진은 잠깐 볼게요. 이분이 이 포스터 이렇게 돼 있어요.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아 이게 부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용돈 PD가 전모를 밝히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게 제목이고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그럼 이거 뭐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거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 선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선거 네. 부정선거 확실한데 우리가 뭐 하려고 하겠어요. 하면은 어차피 다 짜여진 대로 뭐 나올 텐데. 그럼 오히려 투표에 참가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투표 수가 낮아야지 부정선거로 꾸밀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숫자가 늘어나면 구멍이 많이 생기니까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거고 그 숫자가 줄어들면 그거는 조금만 뭘 잘못하면은 분명히 그 표시가 될 테니까 그럼 저 얘기는 선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저거 우리는 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헌법 지금 선관위원장을 대통령의 친구가 그 앉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이 다 요직에 앉아 있는데 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선거는 진 거니까 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당에 지금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우리 당에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얼마나 해악적이고 그 해당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저런 거를 저런 포스터에다가 손에다가 한쪽에는 악마의 손을 손톱 이렇게 글러놓고 그런 포스터를 만들어놨는데 저거를 대통령이 가서 옆에 앉아서 양쪽에 전한길과 이영돈을 옆에다 앉혀놓고 저거를 보면서 뭐 대통령 윤석열 하니까 일어나서 뭐 미소를 지으면서 약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아까 그 노코 TV의 화면을 보시면. 감동은 무슨 감동합니까? 감동하는데 졸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 환호에 대해서는 약간 울컥한.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장 소장님. 집권 여당의 지위를 잃은 국민으로서는 그리고 선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네.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악재고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예. 대한민국 일반 국민으로서는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저 왜 화면을 다행이세요? 보고 왜 다행이에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상한 분이잖아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조갑재 뭐 원장님인가요? 조갑재 선생님? 대표,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가 그래서 이제 윤석열에 받는 말은 이제 맨정신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맨정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분의 통치 기간이 5년 될 뻔했는데 2년 6개월로 단축이 돼가지고 오히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으로서는 다행이 아니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2년 6개월 동안 더 대한민국을 통치했으면 네. 얼마나 더 해괴망측한 일을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다행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 시장님. 예전에 이제 이문열 작가의 소설 중에 황제를 위하여라는 게 있습니다. 계룡산 자락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는데 본인이 황제라고 믿어요. 망상에 빠져 있는 분이죠. 예. 아버지가 이렇게 너가 사실 황제야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쭉 얘기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전략적이지가 않다. 그냥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저 화면에 나온 모습들 보면 본인이 독립전쟁 정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독립전쟁을 치르는 나의 레지스탕스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집에 가면 거울 보고 그래 아직 나의 외로운 투쟁을 따르는 분들이 있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건 뭐 어떻게 병원에 치료를 받기 전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문제인 거죠. 저 의아한 게 있는 게 좀 예. 지적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이걸 왜 상향하게 뒀을까요? 선관위나 선거관리인 입장에서 이게 이제 그 따지고 보면 물론 이게 뭐 팩트에 근거한 걸 수도 있고 안 한 걸 수도 있으나 선거가 지금 13일 남았을 때 이건 선관위나 이런 곳에서 제재를 했었어야죠. 이거 선거가 끝나고 이거를 방영하게끔 할 조치를 좀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버젓이 이걸 뒀다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사전에 알았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알았다면 지도부가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막아야 되는 것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그냥 방치했다는 것들도 좀 나중에 한번 짚어볼 부분이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약에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했었으면 만약에 상향금지 가처분을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랬으면은 냈었으면 득표가 오히려 될 좋은 수 메시지가 있었죠. 될 수 있었을 그렇지. 텐데 그거 약간 좀 실리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아니,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이 네. 대선 후보인데 가처분 신청을 걸겠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그것도 얘기했어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영화도 보고 사람들 많이 만나시면 좋지 않겠냐. 윤석열 후보가 윤석 후보가 아니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나라 선관위도 일부 의심받는 점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명할 거는 해명해야 된다라고 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글쎄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니까 예. 그건 뭐 본인의 생각이신데 그 해명할 부분을 해명하라는 건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명할 부분은 저는 다 해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대부분의 판결 내용이라든가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뭐 공개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의혹이라고 제기했던 그런 것들은 이게 아무리 봐도 통계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계학적으로 주장하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과거에 김어준 씨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간에 거기서 무슨 K값 상수가 조작이 돼갖고 이거는 도저히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돼 하면서 캐나다의 무슨 통계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면서 더 플랜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었잖아요. 예. 똑같아요. 두 개의 서사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나는 수학적으로 보기에 말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둘 다 똑같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낙선했고 한 분은 당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인데.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예. 그렇다면 그런 통계학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예. 물질적인 증거,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없는데 계속 그런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걸 주장했던 99명의 무슨 중국 간첩이 우리나라에서 뭐 암약을 하다가 오키나와로 압송됐다라는 그 기사를 쓴 그 기자. 스카이데일리의 기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기사 나왔죠. 예. 그럼 도대체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당 보고 지금 선거를 좀 망가지라고 하는 얘기인지 뭔지 이게 참.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지역에 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제 오늘 정말 열심히 수고했다 예. 느끼는데 갑자기 근데 부정선거 기사 예, 그러 나오면은 한판 승부 들으시면서 대통령 김문수를 뽑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 김종혁 최고가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어제부터 현장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따로 행보였고 김문수 후보랑 이제 두 분이 투샷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진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고 따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 지원 유세지만 자기 정치 아니냐 뭐 이런 뜻 비판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아니 저는 따로 행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그러냐 하면요. 예. 김문수 후보하고 그 한동훈 후보는 생각이 달라요. 일단 계엄과 탄핵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처리 문제와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잖아요. 예. 근데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승자가 됐고 한 사람이 패자가 됐으니까 예.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뭐 그 사람의 무슨 지위 관계로 들어가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둘이 같이 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긍정적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지지자는 아니 저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건 우리하고 맞지가 않는데 왜 저기가 서 있지? 예. 이럴 것이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야 한동훈 주장하는 건 우리하고 맞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 이 두 개의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디스 시너지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부산, 대구 이런 쪽으로 돌고 있는 건 왜 그쪽부터 도냐면요. 저희가 거기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론조사 보면 다 그러잖아요. 예. 부산에서도 뭐 심각하다. 예. 대구도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보수정당 전직 대표 입장에서는 야 예. 우리의 텃밭이 다 무너져 버리면 선거 여기서 이기고 지는 거는 뭐 모른다 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예. 부산에 가서 지지자들 함께 해서 예. 지지자들한테 보수정당 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대구에 가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박근혜 저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졌을 때 예. 그다음에 했던 행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지방 돌면서 그리고 자기와 싸웠던 후보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근데 어쨌든 졌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데 그 후보한테 일종의 프리핸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 어쨌든 뭐 우리가 싸웠는데 내가 너를 뭐 지휘 뭐 부하 관계가 아니라 예. 어쨌든 나를 위해서 띄워주니까 뭐 알아서 좀 띄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프리핸드를 주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례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왜 한동훈 후보한테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이것도 내놔 저것도 내놔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걸 바라보시는 우리 맥 소장님. 네. 그냥 조금 뭐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물리적 화학적 결합은 예. 선거 끝날 때까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이 그걸 더 확실하게 했다. 입장이 분명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부정선거론 음모론자들과 섞이지도 마라. 같이 겸상도 하지 마라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뭐 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게 되면 뭉칠 수 있겠어요? 그게 없어도 뭉치기 힘든데 그게 있기 때문에 저 끝날 때까지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인데 참 그 국민의힘에서 좀 보수 재건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또 국민들도 그러겠으나 보통 사람들이 돈은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욕이 아까울지 이런 시대가 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담할 심정으로 지금 선거를 치를 것이다. 그런 추측이 돼서 예. 제가 막 이렇게 뭐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을 비판하는 것 자체도 아하. 좀 딱한 마음이 좀 든다. 네. 자, 근데 보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향한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훈 개혁신당 대변인, 이분이 사실은 3년 전에는 윤석열 캠프에서 대변인 하다가 지금 이제 개혁신당에 있는데 이분이 친윤계에서 계속 전화 온다. 당권 줄 테니까 김문수로 단일화하자 제안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좀 제발 와서 당을 가져와라. 당권 뭐 이런 식의 말씀했다고 하는데 장 소장님 이러한 제안에 이준석 후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이긴 한데 제가 그쪽 예, 그 핵심 취재 보셨어요?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개혁신당? 그래서 이름이 누구냐 이름을 빨리 내봐라. 국민의힘에서 친윤 중에 그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한두 명이 아니라서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냥 전화 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한 거예요. 40명 되니까 한 50명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자리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9명이다. 7, 8명 정도 되는 7, 것 8명이다?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꼬시는데 자기네들은 전혀 단일화를 하거나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런 마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주는 하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 단일화는 없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3일 남았는데 단일화는 없다. 네, 본인도 안 한대요. 어제도 제가 통화해봤는데 이준석 대표와 안 한대요. 그냥. 직접 확인. 그냥 안 한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단일화 안 한다니까. 안 해요. 오늘 김용태 만나서도 그랬잖아요. 안 해. 혹시 뭐 단일화 생각하고 계신 거죠? 속으로는 막 이랬더니 아니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다. 그럼 본인이 단일화하면은요 명분과 실리 다 잃어요.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이번에 선거 완주함으로써 보수파의 미래 지도자로 자리 잡고 싶어 하는데 봐봐요. 부정선거에 동의를 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준석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단일화를 어떻게 하냐고요. 명분도 잃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친윤계의 불안함은 정권을 빼앗기는 것도 불안한데 더 불안한 건 이제 대선 이후에 당권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다시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를 바라보는 김진욱 최고는 어떤 마음이세요? 제일 궁금한 거는 예. 누가 도대체 친윤들한테 당권을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당권이라는 것은 우리 당원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50대 50이면 여론조사 50과 당원 투표 50으로 해서 결정지는 건데 예. 누가 저 친윤들한테 이준석 씨, 야 준석아, 내가 너한테 당권 줄 테니까 야 와서 당권 다 말아먹어, 당을 우리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도대체 누가 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완전히 착각 중에 상착각이죠. 저거 지금 지난번에 그 한덕수 네. 그 총리를 꽃가마 태우려고 하다가 네. 결국은 전당원 투표에서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뭘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부당한 최초의 사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원들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걸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치고 있는 건데 저런 장난들이 이제 그만둬야죠. 그리고 잘못하면 폐족될 사람들 아닙니까? 폐족될 사람들 친윤 폐족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그때 무슨 뭐 그 누구지? 누구야? 안희정 지금 그 전 지사였죠. 이런 분들이 그 폐족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는 좀 짠하고 안쓰러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당을 이렇게 제가 뭐 심한 얘기입니다만 당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친윤들이에요. 친윤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거기다가 뭐 당권까지 뭐 누구를 주네 마네 하면서 뒤에서 전화를 한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든 되시지 않든 간에 지금 이 과정에서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6월 3일까지 있었던 딱 6달이. 예, 그렇죠. 그 7달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7달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역사적 이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민주주의를 망쳐놨는지 누가 당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만들어놨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친윤 특히 양권이 다 이 엉망진창을 만든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장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후보인데 탄핵 반대를 외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는 절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더라도 명분 있는 후보면 손을 잡을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과거에 국힘 경선 전에는 홍준표 오세훈 외에는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준석 후보에게 너희는 나중에 어차피 우리한테 M&A 될 대상이야. 이 프레임입니다. 자,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도 노컷 때는 이어갈게요.